서울시가 400여 곳의 유흥업소에 휴업을 명령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업소에서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한 사람은 지금까지 110여 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영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상은 서울 시내 유흥업소 2,146곳 중에서 서울시의 휴업 권고에도 영업을 계속해온 422곳입니다.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영업 장소에서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7대 방역 수칙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유흥업소의 종업원인 강남구 44번 확진자는 110여 명을 접촉했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검사 결과도 조만간 나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 업소의 이름도 알렸습니다. 그 해당 업소명이 크크 트렌드라는 것을 지금 공개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110여 명의 밀접 접촉자 외에 관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접촉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밀폐된 곳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가까이 마주하는 유흥업소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속인 게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소문을 전해 듣고 뒤늦게 확진자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확진자 36살 여성 A씨가 근무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A씨가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에도 이곳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보도 등으로 알려진 건 어제 오전입니다. 강남구청은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6일 저녁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유흥업소가 직원들에게 공지한 문자 내용 등을 소문으로 전해 듣고서야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 겁니다. 애초 A씨는 역학조사에서 프리랜서라며 정확한 직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A씨가 자신의 직업을 속였기 때문에 유흥업소 근무 이력은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우선 해당 업소에 대한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또 A씨가 근무한 날 업소를 방문한 모든 고객과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몸이 불편한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코로나 검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에 A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도 의뢰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A씨의 동선과 A씨가 역학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구청 측은 만일 A씨가 거짓말한 내용이 더 드러나면 형사고발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난 다음 날 5시간 강의를 들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의실에 같이 있었거나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던 사람이 65명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노량진에 있는 한 공무원 입시학원입니다. 이곳에 수강생이던 20대 남성 A씨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이곳에서 약 5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습니다. 건물은 어제 오후부터 폐쇄된 상태입니다. 확진자는 서초구 주민으로 지난 5일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인 6일 오전에 선별 진료소를 들렀고 이날 오후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 안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고 다른 수강생들과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와 함께 강의를 들었거나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던 수강생과 강사 등 65명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대형 공무원 학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인근 학원의 수강생들 역시 불안해했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언제 끝나나 싶고 펴가지고 혹시나 자기도 확진자가 돼서 남한테 피해 끼치는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원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학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서울시와 교육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저희가 1층에 다 하고 있었는데 발열 체크를 다 하고 네, 있었어요? 당연히 열화상 감지기 그거 설치하고 있었는데 학원은 오는 19일까지 이 학원 건물뿐 아니라 노량진에 있는 10여 개의 다른 건물도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긴 학원은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여전히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학원을 대상으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하였습니다. 학원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를 각 광역자치단체 판단에 맡겼던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면 곧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학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섭니다. 앞으로 학원과 교습소는 가급적 문을 닫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문을 열 땐 학생 사이 간격을 최소 1m 이상으로 두고 하루 2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합니다. 학생과 강사 모두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이런 지침을 어기면 바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16일까지 일반 학원과 독서실, 해외 유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영어 유치원과 SAT 학원, 대형 학원에 대해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는 모두 12만 6,619곳. 이 중 원격 수업이나 휴원 등의 조치를 내린 곳은 불과 4만여 곳에 그칩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학원들은 임대료와 강사 인건비 부담 때문에라도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학원발 집단 감염의 우려는 여전해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65명이 다시 확진됐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2주 더 격리하자는 의견을 지자체들이 냈고 정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세종시에서 코로나19로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명입니다. 줌바 댄스 워크숍에 참석했던 강사와 수강생, 교육부 공무원과 가족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과 25일 완치돼 퇴원했다가 어제 다시 확진자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재확진자가 잇따르자 세종시가 다시 검사해 나온 결과입니다. 완치자 10명을 검사해 나온 결과인데 재확진 비율이 40%에 이릅니다. 확진자도 완치자도 가장 많은 대구시도 비상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5천여 명 가운데 25명이 다시 확진자가 됐습니다. 대구시는 완치자 모두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을 다시 검사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들은 완치자들에 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다시 양성이 된 줄 모르는 재확진자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에서 DUR 시스템에 이분들을 등재를 시켜서 완치자들을 2주 동안 추가로 더 격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자체 의견을 검토하겠다면서 검사 오류 등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